안녕하세요. 도전이 진미도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좀 수다 좀 떨면서 좀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구매한 것들은 꽤 많은데 아주 소소하거나 굳이 이런 걸 소개할 거 있나 싶은 것들은 좀 언급을 안 할 예정이고요. 추천을 하고 싶거나 아주 실패템이었다 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비템은요. 영어 강의인데요. 최근에 신혼여행을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막상 신혼여행에 가가지고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외워서 하는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웠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부당한 뭐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았거나 뭔가 내가 나의 의사를 탁 얘기하고 싶을 때 막 버벅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내가 다음 여행 때는 진짜 영어를 조금 더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와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뭔가 매일매일 이렇게 막 그 출근을 하듯이 나가서 공부하는 건 전 좀 부담이 돼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알아봤고요. 인터넷 강의 중에서도 화상 같은 걸로 공부하는 형태의 수업들 있잖아요. 1대1 수업. 그런 것들은 저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학습의 분위기가 학생의 성향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시 좀 묻혀가는 수업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다들 열심히 해서 뭔가 나도 거기에 이렇게 묻혀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전 원했기 때문에 좀 인터넷 강의, 그리고 다수에게 열려있는 강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에 제가 들은 거는 4개월 코스인데 8달 동안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고, 리얼딜 클래스라는 이름의 수업이었어요. 요거는 이렇게 인터넷 강의 형태로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수업이었는데요. 한 20분 정도 분량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만만하게 보고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수업이 20분이 말이 20분이지 한 30분, 35분 넘어가는 수업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수업을 듣고 데일리 미션이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미션이랑 그 수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질문들이 막 있거든요. 프리토킹 질문들.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있는데 숙제가 30분 막 1시간 이렇게 꽤나 길어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듣고 숙제까지 하는 걸 매일매일 하는 게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2일에 혹은 3일에 한 번씩 수업을 진도를 나가고 그 남은 날에는 복습하거나 이렇게 그 데일리 미션 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저는 아직 다 듣진 못했어요. 아직 한 달치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내돈내산이고 요거는 진짜 뭐 저도 그냥 광고 보고 들어간 거라서 수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들었는데요. 아주 만족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수준에 관계없이 듣기 너무 좋은 수업이에요. 너는 뭐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니? 라는 질문에 있어서 내가 아주 생초보라면 아주 한 문장 정도 나는 뭐 제주도 여행을 가봤다. 제주도가 좋았다. 뭐 이렇게만 말하면 되고요. 이제 내가 좀 초중급자다. 그럼 제주도에서는 뭐 밤과 낮에 어떤 뭐 이런 걸 즐길 수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구구절절 문장을 만들면 내 수준에 맞는 혹은 나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약간 자극이 좀 됩니다. 모든 수준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이었고요. 또 선생님이 수업을 뭐 잘하시고 못하시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뭐 강의 열심히 해주시고 뭐 강의력이 좋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연습할 수 있는가가 그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써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막 데일리 미션도 있고 막 이 숙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성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은 정말 많이 버벅거리고 뭔가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뺑뺑 돌려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막 이러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들이 좀 쌓여서 좀 익숙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 수업 진짜 만족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지금 4달에 한 50만 원 정도인데요. 나누기 4달 하면 그냥 학원비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투자를 난 해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드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저도 아직 이제 한 달 차니까 이제 마지막 완강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성장을 좀 경험했는지 또 들으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영어 수업이 첫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고요. 올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한테 좀 의미 있게 사용한 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제품은 짜란 요겁니다. 요거 연작 프로텍트 베이스 프랩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가면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요. 약간 밀착템?
착붙템?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게 이 메이크업을 촥 이렇게 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래요. 메이크업 샵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친구를 사실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사놓고도 그냥 처박아 놓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픽서를 사용하는데 이거 소 내추럴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거 만족감 있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맨날 마지막에만 뿌리다가 요즘에는 그냥 계속 기초하고 한번 뿌리고 색조 올리고 한번 뿌리고 마지막에 한번 뿌리고 이런 식으로 뿌리니까 이 피부에 더 이렇게 뭔가 착 붙는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메이크업 지워지는 것도 좀 덜 느껴지고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니까 얘까지 굳이 꺼내서 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거는 처박템으로 그냥 놔두고 아예 쓰지도 않고 있다가요. 이제 스페인 여행을 앞두고 있는 지인이 이거 후기를 좀 해달라 어떻냐 이렇게 해서 저도 꺼내서 써보게 됐거든요. 근데 쓴 당일날부터 진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얘는 약간 진짜 피부에 착 밀착되는 느낌이어서 피부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요. 얘도 사실은 여러 번 이렇게 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뿌리면 피부가 광이 도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걸 딱 뿌리자마자 이렇게 딱 보면은 피부에 광이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얘도 광을 내게 해줘가지고 약간 저처럼 좀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 어떻게 해도 나는 광이 안 난다 하는 분들이 쓰시기 너무 좋고요. 얘는 사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좀 건조해진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촉촉해가지고요. 얘를 딱 바르면 그래도 좀 속건조가 좀 덜 느껴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완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짜라란 요건데요. 팔찌예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브이로그에서도 사실은 몇 번 착용을 하고 나와서 좀 이렇게 얼핏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골든듀 팔찌입니다. 얘는 사실 제가 산 건 아니고 이제 구 남친, 현 남편이 그 사준 아이템이에요. 제가 사실 결혼을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상해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테라스, 동방명주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진짜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분위기를 날리기 그냥 밥맛 한 끼 먹으면서 이걸 쓰기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즉흥적으로 나랑 결혼을 하자고 Will you marry me? 하면서 결혼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막상 하고 나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오빠 그럼 그냥 프로포즈 했다 치고 가방을 하나 사달라 이래가지고 가방 하나를 받았던 영상이 가방 리뷰 영상이 한 6개월 전? 7개월 전쯤에 올라가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앞둔 한 며칠 전에 오빠가 갑자기 이 팔찌와 함께 찐 프로포즈를 합니다. 뭔가 그래도 프로포즈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다며 가방은 이미 줬으니까 얘를 샀다며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받게 된 팔찌예요. 이 친구는 스몰 사이즈고요. 이 앞쪽에는 약간 참깨 다이아 같은 게 박혀 있고 뒤쪽은 없는 이런 버전이고요. 로즈 골드로 구매를 해줬습니다. 이게 스몰이 있고 뭐 미디움이 있고 라지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스몰인데도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아주 넉넉한 사이즈예요. 이거를 막 되게 딱 맞게 차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넉넉한 사이즈를 보되 또 너무 큰 걸 사면 막 흘러내리고 많이 내려가니까 이걸 좀 이렇게 착용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팔찌를 이렇게 체인 팔찌 같은 건 차봤지만 뱅글류의 팔찌는 처음이어가지고요. 이 친구 받자마자 타원형이네? 이러면서 좀 당황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뱅글이 있고 이렇게 그 타원형 뱅글 두 종류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타원형 뱅글은 완전 뱅글보다는 체인 같은 느낌을 줘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남편은 그걸 알고 구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뭔가 어딘가에 그냥 이렇게 아무 옷에나 딱 이렇게 착용하기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요. 지금은 가격이 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상 전에 구매를 해서 저는 조금 약간 돈 벌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얘가 사이즈마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스몰 사이즈면은 마이너스 40, 뭐 마이너스 뭐 50 이런 식으로 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금액들이 있어서 구매를 하실 때 본인 사이즈에 맞게 착용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거 혹은 이렇게 선물을 할 거라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적다
마땅할지 재보고 나서 하시는 거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만족하는 저의 팔찌. 이게 뭔가 그 명품 브랜드에서도 팔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막 1,000만 원을 육박하니까 그런 건 좀 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딱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짜란, 땡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친구는 요거예요. 제가 이 가방은 사실은 요 카디널 레드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이 카디널 레드 가방, 이거 백팩, 제가 진짜 여행 갈 때마다 드는 가방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진짜 후뚜루마뚜루템인데 너무 보관을 너무 예쁘게 안 했는걸. 근데 이 친구를 구매했던 브랜드에서 산 가방인데요. 동유럽 여행을 준비하면서 막 되게 못생긴 가방을 들고 다니긴 싫고, 근데 또 여행을 가는데 이런 동유럽은 소매치기도 있대. 그러니까 좀 안전하면서 예쁜 가방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구매하게 된 게 이 가방이에요. 이게 서유럽이나 뭐 다른 유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전하게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동유럽 자체에서 저는 소매치기의 위험성을 단 한 번도 못 느낄 정도로 뭐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화로운데? 이런 느낌을 전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도 팔에다 딱 매달고 다니고 목걸이로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대비를 하고 막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그냥 외국인들 다 엉덩이에다가 그냥 핸드폰 딱 끼고 다니고 뒷주머니에다가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그냥 카메라 찍고 뭐야 나만 조심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조심을 안 하는 모습을 봤고요. 나 혼자 너무 유난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소매치기의 그런 위험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또 이제 후기 같은 데 보면 나는 까를교에서 뭐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런 후기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괜찮았대 라는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먹고 갈 필요는 절대 없는 그런 지역들이었다. 어쨌거나 그걸 위해서 구매하게 된 가방이 요건데요. 일단 이 가방은 정말 쿠팡처럼 전날 오후 4시에 구매를 하고 다음날 바로 받았거든요. 12시쯤. 진짜 배송이 빨라서 일단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요. 왜냐면 이거 살 당시에는 이게 이제 막 한참 인기 있을 때 사가지고 막 12시에 오픈이면 막 12시에 막 들어가서 막 이걸 빨리 막 사야 되고 이랬었거든요. 꽤 오래 기다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얘는 막 당일 배송 막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두 번째는 뜯자마자 무게에 놀랐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방들 중에 그러니까 에코백 제외 제일 가벼운 가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가벼운 가방입니다. 제가 이제 좀 오래 걸으면 평발이어가지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방이 무거우면 발도 아파, 막 골반도 아파 너무 힘들어서 가방이 어느 일정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거를 피하거든요. 특히 여행 같은 데 가면 이제 10,000보, 20,000보씩 걷잖아요. 무게가 막 엄청 무거워. 이러면 저는 도저히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마지노선이었어요. 내가 예쁜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무게를 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딱 요 정도. 사이즈도 요 정도. 왜냐면 너무 커지면 그 커지는 만큼 꽉 채우는 게 사람 심리여서 저는 빅백을 매면 자꾸 가방이 무거워져요. 너무 막 물통도 넣고 막 우산도 넣고 막 너무 무거워져. 그래서 딱 요 정도. 여기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만 담고 다니는 게 저의 마지노선이었는데요. 너무 가벼워. 얘보다도 얘가 가벼워서 일단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여행마다 들기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가방이었어요. 진짜 너무 가볍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혼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한다고 야 이거 좀 잠깐 들어줘 하면서 이렇게 제가 자켓 같은 걸 입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들었던 친구도 진짜 가볍다면서 이거 사야 되겠다면서 얘기했던 그런 가방이에요. 대신에 가방의 사이즈는 비슷하더라도 얘는 통수납이잖아요. 이게 이제 백팩이다 보니까 이렇게 통수납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게 막 물 2병 막 뭐 다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은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벼운 만큼 뭘 많이 넣지는 못하는 가방이에요. 근데 충분히 뭐 여권이랑 뭐 선글라스 뭐 가벼운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조그마한 양산 같은 우양산 이런 것들까지는 충분히 가능했던 거여서 추천이고요. 유일하게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딱 숄더로만 가능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클로스로도 되고 이렇게 숄더로도 되고 하잖아요. 얘는 딱 숄더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낼 수 있어서 이게 좀 아쉬운 포인트예요.
여행지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막 이런 거 그냥 가방을 막 이렇게 위에도 올려놓고 의자에도 걸어놓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서 밥을 먹는다거나 하는 게 조금 불편 포인트여서 크로스가 되면은 좀 밥 같은 걸 먹을 때 좀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막 동유럽 여행 가방으로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요. 여기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 형태의 가방은 여기다가 그 이렇게 회색깔 링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 같은 거 이렇게 꼽는 링. 그 링을 여기다 딱 꼽아 놓으면은 이걸 돌리려고 해도 이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한 번에 장애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이렇게 착 끼고 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링 하나 더 꼽고 다니시면 조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좀 가지면서 여행할 수 있어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안에는 이렇게 통수납이긴 한데 이게 이제 폭이 좁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안쪽에 카드 슬롯 하나 있는 이런 형태의 가방이에요. 정말 가볍고요. 요거 은색, 베이지색, 검은색, 흰색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원래도 검은 가방이 워낙 많고 또 얘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흰색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 버건디 컬러로 구매했어요. 완전 빨간 이런 빨강이 아니라 버건디여서 좀 약간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그냥 들기도 생각보다 컬러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백팩도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것도 고리로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 고리 하나 딱 넣어가지고 메고 다니면 좀 생각보다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많은 지역들, 아까 뭐 까르교라든가 뭐 이런 데 갔을 때는 요거 그냥 이렇게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신다면 동유럽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가방이 아닐까. 근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유럽이나 이런 데는 안 가봐서 워낙 막 심하다고 하는 그런 곳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동유럽까지는 아주 괜찮게 여행을 했다.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가방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요 붕크에서 산 이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지금은 아마 일반 붕크에서는 안 팔고 있는 걸 거예요. 2월 상품일 텐데요. 요것도 언급을 좀 할게요. 그때 붕크가 막 타임 세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매한 이유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마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딱 요 정도 사이즈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큰 가방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가방으로 멜 약간은 큰 사이즈의 가방이 필요했어요. 이 친구가 그 딱 제가 원하는 이렇게 딱 여기 돌려가지고 하는 원하는 사이즈의 가방이었고 얘가 이렇게 크로스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숄더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 왠지 여기저기 내가 좀 편하게 여행 다닐 때 들기 좋겠다 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가죽이 아니고 약간 그 천인데요. 이거 뭐라 그러지? 옛날에 그 약간 보자기 같은 약간 그런 천입니다. 이거 무슨 천인지 모르겠어. 엄청 맨들맨들한 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트 디테일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가방인데요. 사실 제가 이걸 구매를 망설였던 이유는 컬러였고요. 왠지 옷 매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타임 세일에 홀려가지고 사실은 구매하게 된 제품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요. 제가 앞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방들에 비해서는 정말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이거는 제가 여행 중에도 몇 번 들긴 들었는데 여기는 가득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친구 정말 필수 아주 작은 친구 그 아까 빨간 가방에 들어갈 정도만 넣어가지고 다녔던 가방이어서 사실 좀 무거운 거 못 메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는 않는 가방이에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통수납으로 두 칸이 있습니다. 꽤나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가죽 가방으로 형태가 잡힌 가방이 아니라 이제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늘리는 대로 들어가는 편이어가지고 꽤나 많이 넣을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안에 이렇게 카드 슬롯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또 이렇게 그 지퍼로 잠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지퍼가 하트로 돼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좀 소중한 거 돈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여권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잠그고 다녔고요. 또 바깥쪽에도 이렇게 자석으로 돼가지고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핸드폰 같은 거 빨리 많이 막 꺼내는데 좀 몸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매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 딱 넣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거는 여행에 쓰기 너무 좋은
정말 보부상들한테 추천하는 가방이지만 보부상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무게의 문제가 있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만족을 하면서도 좀 후회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무거워가지고 이거는 많이 안 들어가.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근데 얘도 여기 고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고리 하나 더 꼽아가지고 그렇게 썼고요. 아무래도 고리를 뽑고 또 여기 안에 또 지퍼를 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애가 여러 요소가 있어가지고 여행에서는 아주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당분간 또 조만간에 이제 또 여행들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는 아마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발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언급한 그 모든 아이템들 중에 제일 잘 산 템이라고 생각하는 운동화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얄쌍한 운동화를 좋아해서 저의 아주 취향 저격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제까지 평생 신어본 신발 중에 제일 편하다. 진짜 가볍고요. 그리고 진짜 폭신폭신 편합니다. 얘가 약간 통이 넓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발볼이 넓어서 약간 막 뉴발란스밖에 못 신는다 하는 분들부터 저는 칼발에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발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피로감을 느낀다 하는 분들까지 진짜 완전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르무통이라는 브랜드의 이 신발인데요. 이 르무통이 유럽 여행을 검색하면 진짜 많이 검색어로 걸리는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후기가 극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후기가 너무 좋으면 의심스럽잖아요. 광고겠지. 그리고 뭔가 약간 배달 같은 거 우리 시켜 먹을 때 리뷰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벤트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불신이었거든요. 아유, 뭘 저렇게까지 좋을까 했는데 이거를 AK몰 같은 데 갔다가 약간 조그맣게 팝업처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신어보고 뭐야 진짜 너무 가볍네 해가지고 사본 그런 친구고요. 제가 이번 유럽 여행 2주 동안 했잖아요. 2주 동안 하면서 몇 번 빼고 한 2번 빼고는 다 이 신발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단 한 번도 다리가 아프다, 발이 아프다고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평발이어서 10,000보가 넘어가는 걸음을 걸으면 저는 7,000보 이상부터는 무조건 발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여행을 가면 무조건 발이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발이 진짜 2주 동안 안 아팠어. 그래서 진짜 제가 갔다 오자마자 스페인 여행을 앞두고 있는 그 친한 쌤 무조건 사셔라, 어머니도 사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신발이고요. 저랑 똑같이 남편도 이걸 똑같이 샀거든요. 근데 남편도 똑같이 여행하면서 발이 안 아프다, 발이 진짜 편하다 이러면서 진짜 우리 잘 샀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얘가 메리노 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털털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메리노 울이어서 더 따뜻하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뽀송하대요. 그래서 뭐 맨발로도 신을 수 있는 운동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맨발에도 신어봤는데 맨발에 신었을 때 아주 뽀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맨발에 그 로퍼라든가 플랫슈즈, 운동화 이런 거 신으면 땀이 많이 차잖아요. 이제 그것보다 좀 덜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여름이어서 그런지 뭐 똑같이 땀나는 느낌처럼 좀 찝찝하긴 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잘 산 템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손이 많이 안 가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뭔 말이냐면요. 여행을 가면 무조건 전 이걸 들고 갈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나 무슨 옷을 입나 저는 이걸 무조건 들고 갈 건데 약간 평소에 친구 만날 때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솔직히 손이 좀 많이 안 갑니다. 왜냐면 이 디자인이 좀 동글동글하고 이래가지고 귀여운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옷을 귀엽게 입지를 않아요.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귀여운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청바지에 뭘 딱 입고 예를 들어 이걸 신으려고 해도 얘보다 더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막 있어. 차라리 이거 신을 바에는 나는 좀 에어포스를 신겠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평소 이렇게 막 패션을 막 생각하면서 입을 때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약간 귀요미한 옷들이 많다 하면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디자인을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귀여운 그런 캐주얼한 의상을 입진 않는다 하는 분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클래식 디자인들, 일반 운동화처럼 생긴 거나 메리제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발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게요, 네, 닥터 마틴, 닥마의
로퍼인데요. 제가 사실 닥터마틴의 이 워커를 진짜 잘 신고 있거든요. 닥터마틴 하면 우리 되게 그 악명이 높잖아요. 이거를 사면은 발이 까져봐야 된다. 이게 막 뒤꿈치부터 막 어디 막 다 발이 까지고 이 발이 여기에 딱 맞춰지는 순간부터 이 신발이 엄청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워커를 샀을 때 단 한 번도 발이 까지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얘가 약간 이렇게 그 가죽의 질감이 좀 부드러운 이런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부드럽고 단 한 번도 발이 까지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요. 얘로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좀 후회템이다. 이거는 근데 그 사이즈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40을 신으면 신발이 너무 딱 맞고요. 245를 가면 많이 크거든요. 근데 보통 운동화를 살 때 저는 늘 두꺼운 양말 신고 차라리 사이즈 업하자. 이래 저는 업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이것도 45 사이즈를 구매했고 살짝 크지만 작은 사이즈보다는 전 이게 좋아서 이렇게 좀 크게 약간 업을 해가지고 신거든요. 그래서 이 워커를 살 때도 45로 샀고요. 얘도 45로 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좀 커도 발목을 잡아주니까 발이 많이 들컹거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데 이제 걸릴 일이 없는데요. 얘는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들컹거리니까 이런 데에 쓸려가지고 그 복숭아뼈 막 이런 그 발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너무 까다롭고 아픕니다. 특히 그리고 얘는 약간 이런 스무스 가죽이어서 더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신으면 신을수록 내가 이 발에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 진짜 너무 후회해요. 진짜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 두 번째. 이거에 어떤 뭐 발을 맞추고 하는 거 원래도 닥터마틴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거 정도는 오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거랑 똑같은 이유인데요. 이 앞코가 둥글둥글한 편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로퍼를 구매한 게 가을이 왔고 그리고 출퇴근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운동화처럼 편한 신발은 신기 싫고 그래서 약간 구두를 신고 싶은데 또 발이 너무 뾰족구두는 아프니까 로퍼를 신어야겠다 해서 로퍼를 샀는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 좀 클래식한 디자인을 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생각을 못한 거죠. 내가 워커 너무 잘 신었으니까 여기 닥터마틴 잘 신겠지? 로퍼 닥터마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서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고 보니까 약간 동글동글해서 조금 옷이 캐주얼해지는 느낌? 근데 저의 옷이 캐주얼하지 않은데 자꾸 얘를 신으니까 뭔가 아주 안 어울리진 않지만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도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얘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의상이 좀 이렇게 귀요미 하거나 좀 캐주얼하게 많이 입는 분들은 추천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그 일반 로퍼 디자인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어쨌거나 아주 실패템. 이건 당근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발을 맞춰볼지 당근을 할지. 그래도 이제 몇 번 신으면서 이렇게 매치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캐주얼한 옷을 많이 안 입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워커를 신어야 될 때 로퍼를 신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퉁 쳐지는 거라면 구태여 필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주 아쉬운 그런 소비입니다. 여긴 또 아프단 말이지. 약간 그 발 뒤꿈치에 그 이렇게 볼록하게 붙이는 그 실리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 왼쪽에다가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난 것 같아서 오늘 이거를 일부러 좀 신어보려고 신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발까지 언급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짜라란 티를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요. 이거는 제가 친구네 집들이를 갔다가 친구가 이거를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보고 구매한 아이템인데 이게 브랜드가 까치와 호랑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적어놓을게요. 약간 젊은 사장님이 파는 차 느낌이에요. 친구가 쑥차가 맛있다 해서 쑥차를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쑥차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먹자마자 집에 와서 이거를 시켰어요. 이게 은은한 밀크 초콜릿 같은 쑥차 티백이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정말 은은한 밀크 초코 같은 느낌의 쑥차여서 너무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자꾸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이걸 남편한테도 이게 완전 밀크 초콜릿 같더라니까 너무 맛있더라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먹어보라고 했더니 그냥 쑥차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밀크 초콜릿 막 이거에 꽂혀가지고 초코맛인가 이러고 보면은 쑥차인데요. 쑥차다 하고 먹으면 밀크 초코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쑥차가 되게 연해가지고요. 뭔가 그 쑥차 특유의 그 엄청 쓴맛이나 약간 그 비린맛 이런 게 좀 안 느껴지는 그런 맛이어서 약간 가볍게 차 즐기고 싶은 분들 추천이에요. 특히 얘는 쑥차는
그 카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저는 디저트라든가 이렇게 뭐 먹을 때 커피 같은 걸 찾는 편인데 커피를 저녁에 먹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 그럴 때 이거 꺼내서 먹거든요.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했던 아이템들 소개를 좀 했는데요.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이런 거 궁금했는데 언급이 없었다 하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나는 그거 되게 좋던데, 그거 나쁘던데 하는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그 의견들 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이걸 구매하려고 들어왔던 분들이 좀 그 참고가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은 아마 여행 영상, 다시 이제 신혼여행 영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신혼여행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